안녕하세요. 도비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유튜브 영상 세문서 만들기를 따라해봤어요. 저도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러려면 포토샵부터 빨리 배워야겠어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 이미지의 배율과 포토샵 프로그램의 도구 상자,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토샵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새 문서를 만들어 봤지만 오늘은 열기를 눌러서 저장된 사진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열기를 클릭해 주시고 사진이 저장된 폴더를 열어주시고 원하시는 사진을 한 장 불러옵니다. 자, 사진이 열렸죠? 자, 이미지의 배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포토샵으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신 후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사진 이미지의 배율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러오는 사진 이미지는 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서 저장하신 후에 불러온 사진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사진의 크기는 모두 동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큰 사진도 있고 작은 사진도 있겠죠. 내가 직접 촬영을 했다 하더라도 몇 픽셀로 설정을 맞추고 촬영을 했는지에 따라 크기가 정해질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열어본 사진이 몇 %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파일 좌측 상단을 보시면 이미지 파일의 이름 옆에 몇 %라고 써 있죠. 저의 경우는 33.3%로 써 있는데요. 바로 축소가 되어서 보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토샵에서 불러온 이미지 파일은 처음부터 실제 크기인 100%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파일을 열었을 때 포토샵 작업창에 전체 이미지가 표시돼야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눈에 이미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작업창에 맞춰서 축소시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작업창보다 작은 사진을 불러왔다면 100% 그대로 나오겠죠. 작업창보다 사진이 더 작으니까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돋보기 도구를 공부하면서 이미지의 확대와 축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프로그램 좌측에는 도구 상자가 있는데요. 도구 상자에서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제일 밑에 있는 돋보기 도구와 손도구입니다. 왜 제일 위에 있는 도구부터 순서대로 안 하고 제일 밑에 있는 도구를 먼저 공부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위에 있는 도구들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배울 돋보기 도구와 손 도구를 미리 익혀두셔야
위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도구들을 사용할 때는 작업물을 자유자재로 확대도 하고 축소도 하고 또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돋보기 도구의 사용 방법부터 알아볼까요? 돋보기 도구를 클릭하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작업의 편의성과 작업의 속도를 위해서 포토샵 프로그램에서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돋보기 도구를 사용하실 때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단축키는 키보드에 Z키를 누르시면 돋보기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다른 도구가 눌러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키보드에 Z키를 누르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은 돋보기 모양으로 전환돼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커서의 모양을 보시면 돋보기 안에는 더하기가 그려져 있죠. 바로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확대가 될 텐데요.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 그 부위를 기준으로 확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대를 시키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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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확대가 되겠죠. 자, 이제 반대로 축소를 해볼 텐데요. 그러려면 축소 모드로 돋보기 도구를 바꿔야 하는데 축소의 단축키는 키보드의 Alt키가 사용이 됩니다.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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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사진이 축소가 되겠죠. Alt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 확대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하기인 상태에서 확대를 해서 보고자 하는 부위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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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축소를 할 때는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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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돋보기 도구는 사용 빈도수가 상당히 많은 도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축키를 익혀두시면 매번 작업하실 때마다 번거롭게 도구 상자를 클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단축키를 익혀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상자에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확대가 됐죠? 자, 제목 표시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로 확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의 실제 사이즈인 100%로 전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손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있는 손도구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손도구 역시 사용 빈도수가 매우 높은 도구이기 때문에 단축키로 익혀두셔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손도구로 변환하는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손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떼게 되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도구로 마우스 커서가 원상복귀가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위치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옮겨가면서 섬세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돋보기 도구와 마찬가지로 단축키를 손에 익혀두셔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상자에 있는 손 도구를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했을 때는 이미지의
실제 크기인 100%로 확대가 되었었는데요. 손도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작업창에 꽉 채워서 사진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작업을 하시다가 작업 화면 가득 채워서 전체 이미지를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손도구를 더블 클릭하시고 전체 이미지를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의 배율과 돋보기 도구의 사용법, 손도구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특히 단축키는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혀두셔야겠습니다. 돋보기 도구는 확대와 축소의 개념이지 이미지의 크기를 실제로 키우거나 줄이는 기능은 아닙니다.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상단 메뉴 표시줄에 있는 이미지 메뉴 안에 이미지 크기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클릭하시고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설정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 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싶으시다면 크기를 줄여야겠지요. 물론 다음 네이버와 같은 게시판은 이 사진을 그대로 올리신다 하더라도 올리신과 동시에 게시판 규격에 맞게 자동으로 줄어들지만 블로그 또는 SNS에서 사용할 배너라든지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사이즈를 조절해서 올려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해상도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72로 맞춰져 있죠. 그렇다면 폭의 픽셀 수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폭만 조절을 해도 높이 값은 같이 조절이 되니 높이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게시판의 경우는 약 750 픽셀로 맞추시게 되면 알맞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한번 75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750으로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사진이 줄어들었죠. 자, 너무 작게 줄어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퍼센트를 보시면 37%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을 실제 크기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 크기가 이와 같이 100%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 정도면 게시판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크기 조절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저장을 누르시는 순간 원본이 지금 우리가 줄인 이 크기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원본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다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파일의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저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저는 파일의 이름을 꽃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JPG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요. 자, 이 옵션 창은 인터넷에 올릴 용도라면 품질을 굳이 최고치까지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나 중정도까지만 맞추셔도 무리는 없습니다만, 지금 작업물이 인터넷에다 올릴 용도가 아니라 인쇄용이었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품질을 높여놓고 그리고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저는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줄인 상태로 인터넷에 게시를 한 다음 나중에 인쇄를 하기 위해 사진을 다시 다운받아서 인쇄소에 맡기는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졸업 작품 전 포스터에 내 사진을 올려야 하는데 예전 블로그에 올려놨었던 내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그 사진을 다운받은 후에 졸업 작품 전 포스터 디자인 작업 파일에 삽입을 하고 인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진은 뭉개지거나 모자이크처럼 깨져서 인쇄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인치당 가로 300개, 세로 300개씩 들어가야 하는 픽셀이 1인치당 가로 72개, 세로 72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당연히 해상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또 사진은 크기를 줄여서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반대로 크기를 키워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본보다 사진의 크기를 키우게 되면 커진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픽셀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진의 해상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파일의 배율, 또 돋보기 도구와 손도구, 그리고 사진의 크기 조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